네, 안녕하세요. 청년백수 테마파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수입니다. 네, 다다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한 주를 보냈죠. 우리 국민 모두들이. 네,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좌절하고 있죠. 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펼쳐지고 있다는 게 너무 슬프지만 우리 힘을 내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그 최순실 게이트 혹은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불리는 이런 사건들이죠. 아, 너무 슬픈 사건이죠. 네, 근데 오늘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날짜가 10월 30일인데 보통 지금까지는 저희가 혹시 사건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경과를 설명하고 그 뒤에 저희들의 주장을 얘기했는데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사건이 실시간적으로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건을 정리하고 한다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바로 저희들의 주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정말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정말 너무 많은 의혹과 너무 많은 사실들이 언론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모를 정도로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최순실 게이트, 정확하게는 박근혜 게이트라고 할 수 있죠. 박근혜 게이트를 보면서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왜 화가 났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우리 박근혜 게이트를 보면서 시스템의 붕괴를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청와대라는 행정기관이 있고 그 행정기관 안에는 무수히 많은 비서관과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의사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의사결정이 한 사람 혹은 한 개인에 의해서, 그것도 능력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어떤 정확한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의사결정을 해버리고 그 의사결정이 곧바로 국정에 이어지는 이런 시스템의 붕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취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정유라 씨 이화여대 입학 성적 처리에 관한 거는 명확히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유라 씨가 이화여대에 입학하게 된 것도, 그리고 입학하고 나서 학사 경고를 받지 않으며 학적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말 비선 실세인 최순실 씨가 개입을 해서 자기의 이권을 챙기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이 위에도 정말 많은 개인의 사적 이익을 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그 사건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의혹 단계고, 그리고 계속 언론에 제기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시스템 붕괴시킴을 통해서 개인이 이익을 취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정말 화가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어제 통계가 발표되었었죠. 월급쟁이의 43%가 20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월급쟁이의 대다수 국민들이 많이 돈을 벌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최순실은 권력을 가진 사람과 친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말 많은 사적 이익을 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매우 분노하고, 그리고 또 말하고 있는 저 또한 매우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다 씨가 왜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여기서 화를 내는지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사실 비선 자체가 나쁜 게 아니죠. 대통령이라든가 주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도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의 공식 라인을 통해서 올라오는 정보가 아니라 전반적인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분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의견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견을 구하는 게 나쁜 것도 아니고, 그 의견을 구하고 나서도 공적인 위치에 있는 자신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분의 의견을 반영할 수도 있겠죠. 측근이나 비선이나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자체가 나쁜 거라고 여기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 하는 의사결정을 무시하고 이런 비선에 있는 사람이 영향력을 발휘해서
국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신의 마음대로 하는 게 사람들이 분노하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즉, 다시 이야기해서 비선 같은 경우에는 의사결정에 참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기의 권한을 행사하는데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경제계에도 또 한 분 계시죠? 네, 누구시죠? 혹시 삼성의 그분? 아, 역시.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분도 등기이사도 아닌데, 막, 삼성전자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받아가면서, 그리고 또, 뭐, 갤럭시 노트 7에 그런 발화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이죠. 이렇게 우리가 정치계뿐만 아니라 경제계, 사회계, 문화계, 이런 곳에서, 곳곳에서 비선 혹은 측근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서 권한을 행사하면서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런 모습을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최순실이 서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이런 최순실 게이트에 관해서 뭐 고국내각을 설립해야 된다느니 이런 식의 강경한 발언이 나오고 있는데 좀 염치가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마치 새누리당은 아무 잘못 없는 듯 네. 대통령 혹은 비서관들이 잘못한 듯 이야기하고 네, 있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을 할 때마다 이것을 비호해주고 이런 최순실 게이트에서 같은 파트너였는데 갑자기 자신들은 깨끗하다는 듯이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게 되게 염치가 없지 않겠습니까? 또 그리고 마찬가지로 흔히 종편이라고 불리는 종합방송 채널 그런 종편에서도 이런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되게 놀랍고도 좀 그분들의 얼굴 숫기가 궁금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요. 네. 그 아까 말씀해 주셨던 새누리당, 종편 이런 분들이 입장에 변화하게 된 이유는 뭔가요? 네,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는 대통령이 박근혜 측에서 입장을 설명하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 권력이 살아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분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것이 자신들의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했지만 하루아침에 여론이 급속도로 나빠지다 보니까 반대편에 서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게이트를 욕을 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임기 말에 레임덕을 얘기하고 계신 거죠? 네. 네, 이런 이야기겠죠. 물은 배를 띄우지만 물은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 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민중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뽑았지만 그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를 통해서 많은 실망감을 안겨줬고 그 성남 민심을 그 기득권도 이해하고 아마 몸을 낮추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대규모 반정권 시위가 있었잖아요. 왜 그전까지는 이런 시위가 국민들에게 이런 불만이 있어도 시위가 활발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는가에 대해서도 잠깐 고민해 봤는데요. 이제 지난 이명박 정권 때부터 이런 명박산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으면서 우리의 정부는 우리의 말을 들어줄 자세가 되어 있지 않구나. 내가 시위에 나가는 것이 그냥 내 개인의 피해로 끝나지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되지 않는구나. 그런 걸 느끼고 많은 분들이 좌절을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너무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느끼다 보니까 이제 내 힘도 이런 사회에 바꿀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구나. 그런 걸 느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시위에 나왔던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 이야기 잘 해주셨는데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저도 모르게 외부 세력, 종북 세력으로 지칭되는 우리 정부의 그 시위에 대한 태도도 생각이 납니다. 네, 그리고 또 얘기를 하면은 TV조선에서 어제 시위를 두고 뭐 불법 시위니 폭력 시위니 하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고 공정적으로 진행하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또 청와대에서 지난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뭐 우병우 게이트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유언비어라더니 헛소문이라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잡아가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사건이 터지자마자 바로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염치가 없구나, 너무 부끄러움을 모르구나 이런 생각도 잠깐 했습니다. 네, 저는 또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정말 궁금한 부분이 그 비서실장 같은 분이 국회에 나와서 뭐 봉건 시대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하셨는데요. 정말 비서실장이나 혹은 새누리당이나 아니면 종편이나 이런 분들이 즉 다시 말해서 권력에 가까이 있는 기득권 세력이 과연 이 사실을 몰랐겠느냐
제가 가지고 품고 있는 거대한 의문점입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의 얼굴 두께가 되게 두꺼워서 그 위치에 갈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위치에 있는 분들이 만약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면은 그분들은 되게 무능력한 직무유기 혹은 그에 준하는 무능력한 분들이었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되게 똑똑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은 다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발언을 했다고 여기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는 또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박근혜와 최순실 이 두 분, 이 비선 두 분께서 너무 철두철미해서 모를 수도 있었겠다. 즉 다시 말해서 그 비서관과 그 문고리 3인방으로 대조되는 그 측근들 다시 말해 알고 이너서클 말입니다. 네, 이너서클. 아, 좋은 표현인데요. 네, 이너서클 말고는 모를 수도 있었다. 그 정도로 박근혜와 최순실이 완벽한 그 체계를 구축하면서 국정에 개입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사건이 커지니까 정부는 비서진을 교체하고 그리고 뭐 여당에서는 뭐 고공내각을 마련한다는 그런 식의 수습 대책이 나오고 있죠. 네,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어떤 부분에 놀랐냐면 JTBC가 최순실이 가지고 있었던 혹은 사용했던 것으로 의심되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기 때문에 의심되는 태블릿 PC를 분석한 지 약 20시간 만에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를 합니다. 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원래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사과 같은 통칭을 잘 안 하시는 분인데 20시간 만에 굉장히 빠른 시간 만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최순실씨가 세계일보랑 인터뷰를 했죠. 그리고 나서 검찰이 각종 관련자들을 소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이렇게 사건이 터지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면 강하게 부인하던 분들이 결정적 증거가 나오자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네, 방금 일련의 과정을 설명드렸는데요. 예를 들면 고용택 씨 태국에 있다가 바로 귀국해서 검찰 수사를 받고요. 그리고 또 조인근 전 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연설 기록문 비서관인데 그분이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만두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지인들에게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에게 연설문만 올리면 걸레가 되어 돌아온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근데 기자회견에서는 그 관련된 모든 혐의를 부인했었죠. 네, 심지어 박 대통령이 인정한 그 정권 초기에 연설문을 수정을 부탁했다. 요거 사실조차도 부인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일련의 박근혜 정부의 대응 관계를 살펴보면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맨 처음 기자회견한 그대로 즉 다시 말해서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 정권 초기에만 연설문을 도와주었고 그리고 국정 개입은 없었다 이런 결론이 검찰에 나오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이번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네, 검찰 얘기가 나와서 보면은 그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 그 수사관들이 박스를 들고 가는데 주위에 기자들이 플래시를 딱딱 들였는데 플래시에 비친 박스에서 보면은 그 빛이 그대로 투과되어서 텅 빈 박스가 보이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과연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될까?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리고 여당과 야당이 특별검사 제도를 활용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러고 있는 과정인데 어떤 분이 특별검사가 될지 거기서 진상을 밝혀낼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내년 대선 때까지의 박근혜 대통령은 그냥 식물 상태로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책임 총리 비슷하게 총리 되는 분이 전반적인 국정을 운영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큰 힘이 없이 앞으로 1년을 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 행위나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반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다다시 하시죠. 예전에 봉건 사회에서는 한 사람이 권한과 책임을 다 행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한이 과다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그래서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그런 권한들을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고 우리가 상권 분립
권한에서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권한에 따른 책임을 명확하게 지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런 권한과 책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완전히 파기했고,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을 파기한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한이 있으면 책임을 지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 나가기를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수 씨는 어떻게 느끼셨나요? 많은 국민들은 최순실 씨가 큰 잘못을 하고 최순실 씨의 잘못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은 최순실 씨가 마음대로 전행을 휘두를 수 있게 놔둔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저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분이라고 충분히 대통령이 되기 전에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많았습니다. 만약 그 박근혜 대통령이 뽑은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분인지 알고 뽑았다고 한다면은 그분들은 국가의 안위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되게 무치한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뽑은 분들이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분인지 모르고 뽑았다고 한다면은 그분들은 되게 무지한 분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최순실 게이트의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은 이 박근혜 대통령을 뽑은 분들에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잘 들어봤고요. 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뽑은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논의해봤는데요. 다다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딱 세 글자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충격, 엽기, 공포. 네, 오수 씨는 어떠셨습니까?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되게 과연 이런 일이 실제로 우리 근대 국가에서 벌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충격이었고, 말씀하신 공포도 엽기 다 동감합니다. 네, 씁쓸하네요. 네, 저도 참 씁쓸합니다. 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다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 아니잖아요. 한 달이잖아요.